오늘은 이제 퇴직연금 자산운용, 개인연금 자산운용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 퇴직연금 자산과 개인연금 자산을 TDF에 담아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ETF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TDF랑 또 뭐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서로 또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환경 변화랑 TDF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전략 배분 TDF를 운용하고 있는 김정욱 이사와 함께 TDF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난 지 꽤 되지 않았나요? 이 방송 통해서는? 네, 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2월경이 마지막 한 거니까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하면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되게 많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최근 시장 판도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 관세 전쟁도 있고, 뭐 에너지 판도 변화도 있고, 또 새로운 뭐 AI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특히 시장의 중심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신흥국 중심으로 좀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견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TDF 운영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4년도에 글로벌 자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23년도에 이어서 미국이 이끈 글로벌 주식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 네. 동시에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24년도를 되짚어 보면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포함한 세계 주요 각국의 리더십 교체가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24년도 말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냈던 여러 공약들 중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24년도 자체는 시장 상승을 크게 나타냈던 한 해였습니다. 25년도 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3년, 24년도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 대형 성장주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와 관련돼서 그 AI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여러 AI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저희는 이런 AI가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B2C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코어로 삼고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25년도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럽이라든지 신흥국들이 미국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TDF라고 하면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주식 비중은 일정하게 가져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전체 국가별 비중이나 산업별 비중은 좀 달라지고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자산 배분이다라는 거는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저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인가, 채권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대체 자산.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신흥국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요. 스타일 측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배당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가치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마지막은 해외 투자의 경우에서는 환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요인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25년도의 시장 상황에서 저희 운영팀이 가장 고려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역별 배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배분. 네. 사실 25년도에 들어오면서
24년도는 사실은 글로벌리 선거의 해였고 가장 대미를 장식을 했던 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25년도 들어서 나타났던 가장 놀라운 점은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도 우선 가까이에 있는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주변국들에 대한 관세 정책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유럽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현재는 중국보다 앞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25년도에는 그 관세 정책의 핵심 타겟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에 대한 관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의 대형 성장주 대비해서 가격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뭐 최근에 있었던 양회에서도 그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이제 희망이 쌓이면서 중국의 항생주, 특히 항생주의 그 수익률이 그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올 상황입니다. 초에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TDF 운용에도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TDF 가입하고 나면 안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알아서 네.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TDF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22년도에 시장의 큰 하락 이후에 23년도, 24년도 연속해서 이제 시장 상승이 많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도 좀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또 투자 쪽으로 약간 자금을 많이 이동하신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2023년에.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ETF 음. 쪽을 활용을 하시는 분도 많이 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변화는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퇴직연금이란 자산을 자기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자산에서 이제 보이는 자산으로 오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모바일 켜가지고 자기 퇴직연금 자산 확인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고, 그게 또 퇴직연금 운영하는 데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23년, 24년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투자에 네. 대한 마인드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TDF 시장은 어때요? 현재 전체 연금 시장에서 TDF가 차지하는 비중? 네.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연금 시장은 크게 퇴직연금 시장과 개인연금 시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전체 연금 시장의 규모는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50조. 예. 네. 그 전체 연금 시장 내에서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뭐 예금이 아니라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그리고 TDF 같은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자금의 규모가 약 78조 정도 됩니다. 78조. 예, 전체 연금 시장의 약 1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배당형 자산 내에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공교롭게도 또 14%입니다. 그래서 TDF 규모는 약 11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 비중이 적정하고 한계에 다다른 건지, 아니면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 저는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공적 연금 외에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많이 이야기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개인의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전체 연금 시장에서 실적 배당형 규모가 14%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지나치게 낮은 비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여기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또 TDF 투자하는 사람들 비중도 다 자연스럽게 넓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TDF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디폴트 옵션 제도 이야기를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TDF 가입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라는 통계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디폴트 옵션에서 TDF를 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어떤 시장의 변화 같은 거나 아니면 가입자 행태 변화 같은 거를 읽을 수 있나요? 어때요? 일단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타겟 데이 펀드 TDF라는 상품을 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퇴직연금 운용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타겟 데이 펀드가 디폴트 옵션의 중요한 키가 됐고, 또 보통 연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시기가 아마 연말이랑 연초인 것 같아요. 뭐 세제 혜택 이슈도 있고 이렇기 뭐 때문에. 퇴직금도 그때 퇴직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또 맞습니다. 연말정산 받으려고 또 12월에 몰아서 넣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24년도 12월부터 25년 2월 말까지 전략 배분 TDF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해당 기간 동안에 약 3,500억 정도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5%가 디폴트 옵션에서 들어온 자금이고 나머지 55%가 기타 퇴직연금 클래스에서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O클래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이제 TDF 중에서, 클래스 중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되는 클래스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던 초기만 하더라도 그 O클래스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는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이래 뭐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TDF 전략에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일단 그 TDF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새롭게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는 어떤 운용사의 TDF 상품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얼마만큼 상품을 잘 선정했는지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들어오는 고객분들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의 TDF, B사의 TDF를 각각의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비중을 조절을 하시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 TDF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도 조금 더 영향은 더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